패스트 패션은 미국의 일회용품 문화에 맞추어 발생한 의류 산업의 획기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 미국 소비자들은 1년에 한두 번 의류 판매점에서 새 옷을 샀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은 봄과 가을 컬렉션이 전부였고 옷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수선 방법을 익혔고 좋은 옷을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벌씩 쏟아져 나오는 저렴한 옷들이 할인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2주에 한 번꼴로 컬렉션이 새로운 옷들로 교체됩니다. 과거 아버지 세대에는 시내 옷 가게에서 잘 만들어지고 고유한 매력을 가진 옷들을 샀다면 오늘날에는 저렴하지만 오래 입기 어려운 양산형 옷들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옷가게에서 좋은 옷을 살 만큼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갭이라는 의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옷 구매의 품질 외에 브랜드 충성도가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갭은 사내 디자인팀을 설립하고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기본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기존 의류 판매자들은 일시적인 대폭 세일 혹은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갭의 가격 전쟁에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갭의 패스트 패션 전략은 기존 의류 판매점을 통폐합시켰으며 프랜차이즈가 의류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을 사는 곳은 30년간 무자비한 가격 경쟁의 생존자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옷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역시 변화시켰습니다. 높은 소득의 사람이더라도 이제 옷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의류 제조업체들은 전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생산 비용 절감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높은 임금과 값비싼 안전 규제망을 피해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법이 있고 최저임금제의 지배를 받는 미국을 떠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민자들의 미국 진출 통로였던 미국 의류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생명줄을 제공하던 이민자들을 위한 대체 인력 시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제 여성복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국 의류 시장은 수입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류 회사들은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판매에 집중하는 대신 제품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이키 신발 중 미국 국경 내에서 만들어진 신발은 단 한 켤레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이키는 디자인과 마케팅에 집중하며 직접 신발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의류 회사들이 나이키와 같은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의류 회사들은 1993년 수입 관세 철폐와 수입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통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법률의 제정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의류 회사의 등장은 옷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옷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시켰습니다. 우선 값싼 수입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어떤 옷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엄청나게 싼 것으로 생각되었던 가격이 이제 적절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의류 소비에 쓰는 금액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어야겠다는 생각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옷을 일회용품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이 패션 업계 역시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명품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사 디자이너를 부각했고 이들 일부는 연예인화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력적인 하이 패션에 쏟아진 국제적인 관심은 값싼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를 증가시켰습니다. 하이 패션으로 옷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할인 매장에 있는 유사한 디자인의 저렴한 옷들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질의 하이 패션이 정교한 공예 기술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패스트 패션은 거기에 러플이나 솔기와 같은 디테일을 빠르게 추가하는 식으로 하이 패션을 베낍니다.
소비자들은 하이 패션을 따라한 패스트 패션 옷을 사 입고 그들이 명품을 소비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저렴한 옷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는 저품질 문제였습니다. 옛날 옷가게에서 구매한 옷은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명품처럼 인식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좋은 옷을 찾아 헤매던 과거의 소비자들은 좋은 옷감과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섬유로 만든 저렴한 옷의 급부상으로 오늘날 의류 소비자들의 예술적 지식은 줄어들었고 폴리에스터와 같은 저품질의 섬유 사용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싼 옷을 파는 판매점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저렴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의류 산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마련했고 어떤 공정에서 얼마나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부터 거꾸로 작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정교함을 자랑하던 과거의 옷과 달리 오늘날의 옷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 역시 그들의 작품이 제조업체들의 유행과 부합하는 짧은 찰나에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류 제조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더 적은 비용을 위해 바느질 공정은 느슨하고 빠르고 덜 안전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인조 모피, 스팽글, 고리, 스터드와 같은 장식을 추가해 엉성하게 만들어진 단순한 옷을 비싸 보이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옷들은 얼핏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품질은 엉망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또 다른 부작용은 계절 판매입니다. 유럽에 자라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1년 내내 새로운 옷들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는 의류 프랜차이즈 중 하나입니다. 자라와 같은 업체에서 계절 판매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옷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임에 따라 할인 행사와 같은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때 실제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상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저렴하게 인식해 과잉 지출을 하게 되는 현상을 연속적 소비 혹은 코스트코 효과라고 합니다. 높은 품질의 의류를 제한적으로 사는 대신 새로운 옷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또 자주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의류업체들은 저가의 양산형 의류를 대량으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스타일과 유행 모방이 만연해짐에 따라 디자이너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렴한 옷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들이 경쟁을 위해 저가 제품을 내놓도록 강요하고, 이는 더 저렴한 옷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강화합니다. 즉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패스트 패션은 불쾌한 경쟁으로 창의력을 소진하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싸구려 옷들은 버려지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매년 1270만 톤, 1인당 약 30kg 위 섬유를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폐기될 때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식 환경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의류 제조 자체가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의류는 많은 플라스틱 섬유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섬유의 10%를 생산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양의 옷을 제조함에 따라 섬유 폐기물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자선 상점 진열대에는 저렴한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오래된 옷,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지만 자선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패스트 패션 부산물을 소화하는 데 벅차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기부된 옷을 섬유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등의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류는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구딜이나 구세군과 같은 자선 판매 업체들은 과거 더 좋은 품질의 옷들을 매대에 진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진열대는 값이 싼 대신 아무도 찾지 않는 저품질의 옷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빈티지 샵이나 중고 판매점에서 매력적인 고품질의 옷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느질과 봉제 기술은 매우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의 공장식 의류 생산은 해외 의류 공장 노동자의 사기와 임금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의류 공장 노동자들이 대담하게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공장주는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때문에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의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화장실 같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류 공장 노동자들은 매우 비좁고 위험하며 보수가 낮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인 스웨트숍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의류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류 생산 공장을 시찰하곤 합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의 가격이나 요구가 너무나 과도하므로 일부 기업들은 공장에 극도의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류 공장의 예산에 부담을 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추가 보수가 없으므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슬픈 것은 이러한 행위가 많은 지역에서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항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관행은 언제나 지속될 것입니다. 패스트 패션 유행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법이고 임금도 낮은 중국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을 통한 중국 의류 산업의 성장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중국은 미국인들이 산 옷의 41%를 생산했고 복잡한 디자인의 대량 주문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CMT 국가로 시작한 중국은 이제 섬유 생산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의류 산업은 여전히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들의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고 임금 수준에 따른 이직도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의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의류의 가격과 품질에 있어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섬유 비용 역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의류 산업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상황은 다국적 의류 회사들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생산 표준은 중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CMT 국가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간단한 상의와 같은 저가의 기본 아이템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시장은 중국만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나아가 열악한 방글라데시의 공장 환경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령 2012년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의 공장 붕괴로 인해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패스트 패션 업체는 저비용 저가격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 의류를 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싸구려 일회용 옷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술 중 하나는 바느질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두 세대 만에 바느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기는커녕 밑단을 맞추거나 단추를 고정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수선 방법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푸드에 맞선 슬로우 푸드 운동처럼 패스트 패션에 대항해 슬로우 앤 로컬 패션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슬로우 패션 운동은 사람들에게 지역 공동체의 상품을 이용해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옷을 사며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슬로우 패션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슬로우 패션 운동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선 저렴한 가격의 옷은 계속 즐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양산형 패스트 패션 옷이 갖는 무게성을 피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지향하세요. 새 옷 구매를 줄이는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류를 수선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나아가 치마를 줄여보거나 셔츠 카라를 제거하거나 단추를 바꾸는 등 옷의 패션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지역 공동체의 섬유나 재료 공급업체를 후원하는 것 역시 패스트 패션을 극복하는 훌륭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옷, 자신이 사랑하는 옷을 입으세요. 그런 자세로 패션에 투자할 때 이는 개인적인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